자, 이렇게 디자인이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디자인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많았던 모델이 또 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세대로 돌아온 BMW의 4 시리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BMW의 2세대 4 시리즈입니다. 이 4 시리즈 중에서도 완전 데일리라고 할 수 있는 이 420i와 완전 고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M4, 이 사이에 있는 모델이에요. 정확한 모델명은 M440i X드라이브 쿠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바로 이 새롭게 적용이 된 키드니 그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BMW도 전기차를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로서 변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전략을 밝힌 바가 있었죠.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서 키드니 그릴도 새롭게 디자인이 됐고, 그 새로운 키드니 그릴이 처음 적용된 모델이 이 2세대 4 시리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키드니 그릴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 키드니 그릴이 공개됐을 당시에 이 걱정도 정말 많았던 그런 모델입니다. 이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이 BMW의 순수 전기차 BMW iX에서도 이 키드니 그릴, 새로운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별명도 붙어 있었고, 이제는 좀 적응이 된 것 같다, 이런 반응도 보이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신형 4 시리즈를 지금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처음 제대로 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의 도로에서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승을 하면서 좀 꼼꼼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볼 기회가 생겼는데, 역시 차는 직접 봐야 된다고 할까요? 사실 저도 처음 공개된 이미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저거 그동안에 봤던 이 BMW의 키드니 그릴의 이미지하고 너무 많이 다른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미지를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키드니 그릴의 디자인이 과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지보다는 실제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이 키드니 그릴은 좌우 폭은 사실 예전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좁아지지는 않았어요. 약간은 좁아졌지만 그렇게까지 막 티가 날 정도로 좁아지진 않았고, 위아래로 굉장히 거대해진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그릴 셔터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닫혀 있지만, 주행을 하면서 이게 플립이 열리게 되거든요. 플립이 열렸을 때의 이미지는 조금 정말 커다란 구멍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릴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딱 막혀 있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격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는 조금 덜 들게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과격한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면서 BMW 로고 역시 살짝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그런 형태로 장착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BMW구나, BMW의 4 시리즈구나 라고 하는 존재감을 더 드러내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존재감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키드니 그릴이 새롭게 적용이 되면서 새롭게 디자인된 이 BMW 레이저 LED 라이트,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날카로워졌고, 면적 자체가 조금 더 넓어졌죠. 더 넓어진 이 라이트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강렬하고 더 공격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이 차는 M440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인 4 시리즈보다는 M4에 더 가까운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퍼 아래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우락부락하고 더 강렬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죠. 새로운 그릴이 적용이 되면서 가운데 있던 센서줄은 전부 다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전에는 이 가운데가 살짝 연결이 된 듯한 그런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새롭게 변경된 키드니 그릴이 적용되면서는 가운데가 정확하게 나뉘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 센서가 위치를 옮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뒤쪽이나 실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저는 이 부분, 이 디자인 생긴 것이 이 신형 4 시리즈의 디자인 포인트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90도로 돌아가 있어서 그런데 약간 이 T자처럼 보이는 이런 요소들이 실내 그리고 전면, 뒷면
여러 부분에서 골고루 보였기 때문이죠.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디자인이다 라는 것에서 모두들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이 약간 좀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분명 눈길이 가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전체적인 길이라든가 폭, 이 높이 같은 것들이 1세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 조금씩 커졌습니다. 이 휠 베이스도 더 커졌기 때문에 이따가 실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내 거주성도 의외로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3 시리즈하고 비교를 했을 때 더 낮은 시트 포지션, 더 낮은 이 무게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운전에 재미가 있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420i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M440i가 1cm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높이의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휠과 타이어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420i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M440i는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폭도 더 넓고 트레드도 더 높기 때문이죠. 이런 이 성향에 따른 휠과 타이어 세팅의 차이 때문에 높이가 조금 차이가 나게 됐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감싸고 있는 이 유광 블랙으로 시선을 더 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도 장착을 했고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건메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건메탈 컬러를 적용을 해놔서 디자인적인 포인트로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 BMW가 추구하는 스포츠 쿠페, 스포츠 세단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가 얼마나 잘 만들어진 카테고리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행 5 시리즈나 6 시리즈 다른 X5 같은 최신 BMW 차종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형태의 테일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4 시리즈라고 하는 이 스포츠 쿠페 라인업에 맞춰서 한층 더 날카롭고 세련된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된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빨간색이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층 더 강렬하고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도 만들어냈고요. 실제로 뚫려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과격한 범퍼 형상이라든가 꽤 큼직한 사이즈의 이런 배기구까지 적용을 해서 굉장히 강렬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BMW가 예전부터 적용을 해왔던 굉장히 얇은 사이즈의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죠. 사실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드레스업 요소로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공력 성능에서도 도움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트렁크에 대한 걱정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쿠페 타입의 이 차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조금은 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1세대 4 시리즈도 그랬고 그 이전에 3 시리즈의 쿠페 라인업으로 출시가 될 때도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는 더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4 시리즈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직전 세대 1세대의 컨버터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드탑이 적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드탑 오픈 모듈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조금 좁은 그런 경향은 있었지만 쿠페 모델에서는 트렁크의 크기가 그렇게 좁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2열 좌석을 폴딩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열 폴딩까지 하게 된다면 꽤나 넓은 그리고 꽤 깊은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완전히 뒷유리까지 열리는 스포트백 타입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트렁크 입구 자체도 꽤 넓은 편이고요. 깊이감도 상당하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한 쿠페? 그것이 이 4 시리즈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트렁크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트렁크는 이렇게 쾅 닫는 게 손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전동 트렁크까지 적용이 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들기는 하네요. 자, 이번에는 이 M440i의 실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따가 뒷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는 4인승으로 인증이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상 2인승 모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4 시리즈 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스포츠 쿠페 타입의 이 차종들은 뒷좌석은 뭐 사실상 수납 공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따가 뒷좌석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실내를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럭셔리하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럭셔리함과 이 대중적인 것, 저렴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구성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그런 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완전 고성능의 이 인테리어 감성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M4로 넘어가야지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도톰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BMW 그리고 BMW의 고성능 모델들의 특징 중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손으로 딱 잡았을 때 손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스티어링 휠이 조금 많이 두껍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이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잡고서 이렇게 돌렸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런 그립감을 보여주지만 손 크기에 따라서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0.25인치, 10.3인치 디스플레이가 하나씩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최신 BMW의 UI UX가 적용이 되어 있고 가운데 M440i라고 하는 레터링을 표시를 해줘서 굉장히 이런 스포티한 것을 강조를 한 그런 감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것도 특징이죠.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BMW에서 사용을 해왔던 그런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해진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 무선으로 적용되어 있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스마트폰 미러링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산 내비게이션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더 편리한 내비게이션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내비게이션 자체도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도 가운데 안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두 개의 컵홀더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게 되면은 꽤 매끄러운 그런 구성으로 마감이 되는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그냥 플라스틱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긴 한데 색깔이나 이런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메탈의 느낌을 조금 더 강조를 한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옆에 적용된 우레탄이 적용된 인조 가죽 같은 부분들도 꽤 마감이 잘 되어 있어서 나름의 신경을 썼구나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뭐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위쪽에는 그냥 플라스틱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런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이 꽤 많이 사용이 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소재 자체가 굉장히 뭐 저렴한가 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어 패널이나 이런 데 적용된 이런 가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저렴하게 느껴지진 않는 그런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조그라든가 이 위쪽에 손가락으로 이 목적지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기능들도 기존의 BMW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꽤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BMW의 스피커 하면은 굉장히 악명이 높았죠. 그런데 이제는 하만 카돈 스피커를 기본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 측면에서도 예전만큼 그렇게 안 좋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시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들어봤는데 예전에 제가 지포를 탈 때보다는 훨씬 개선된 그런 소리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일단 제가 들을 때 그렇게 귀가 괴롭다거나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식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상당히 앙증맞은 사이즈의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기도 괜찮고요, 조작을 하기에도 꽤 괜찮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덩치가 큰 것도 있지만 차가 스포츠 쿠페 상당히 낮고 좁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넉넉하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닌 조금 일반적인 체형 혹은 작은 체형의 분들이 앉으셔도 그렇게까지 넓은데 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거기다가 지금 시트가 완전 버킷은 아니죠. 약간 코브라 타입의 이런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약간 좀 좁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시트 자체가 사람을 잡아주는 거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넓은 공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 M440i의 2열에 들어와 봤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좁기는 해요. 좁기는 한데 예전보다는 차의 크기가 조금 더 커져서 그런지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객관적으로는 좁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개선이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머리도 닿고요, 무릎도 닿아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보이실 텐데 지금 운전석보다 조수석을 조금 더 뒤쪽으로 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닿고 있는데, 정상적인 제 체형에 맞는 제 시트 포지션을 맞췄다고 한다면은 이 무릎 공간도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 공간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불편하지는 않아요. 시트를 많이 뒤로 뺐다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발 공간도 어느 정도는 나와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거리를 어딘가를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차는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기음 소리도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쪽에서 들려오는 이 배기음의 소리, 그리고 엉덩이 바로 밑에서 움직이는 이 바퀴 때문에 상당히 뭐 멀미도 날 것이고요. 좁은 이런 공간 때문에 꽤 답답하게 느껴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뭐 짧은 거리를 간다거나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를 간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타고 갈 만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뒷좌석을 위한 에어컨 송풍구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에어컨 송풍구가 앞쪽에 있는 이 새로운 키드니 그릴과 비슷한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뒷좌석에서 뒷좌석을 위한 이 에어컨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도 자리를 하고 있으며, 두 개의 USB-C 타입 충전 포트도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편의성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옆에 굉장히 얕고 좁기는 하지만 수납 공간이 있어서 지갑이나 핸드폰 정도는 보관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가운데를 내리게 되면은 팔걸이 겸 그리고 컵홀더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타고 내릴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등받이 쪽에 레버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레버를 이용을 해서 등받이를 앞으로 밀어주면은 시트가 자동으로 앞쪽으로 슬라이딩이 됩니다. 반대로 등받이를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은 자동으로 슬라이드 돼서 뒤로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타고 내릴 때 등받이만 이렇게 밀어주면은 쉽게 편하게 내리고 탈 수가 있다라는 점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BMW의 M440i x드라이브 쿠페를 직접 운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직렬 6기통 3리터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죠. 이를 통해서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 387마력, 최대 토크 약 51kgm/M를 발휘를 합니다. 거기다가 x드라이브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폭발적인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일반적인 4시리즈가 아니고 4시리즈하고 고성능의 M4 사이에 껴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상당히 폭발적인 그런 가속 성능을 보여주는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사의 설명에 따르면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약 4.5초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꽤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차는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가속을 할 때도 매력이 느껴지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속에서 다시 한번 속도를 올려서 가속을 한 번 더 할 때, 혹은 차선을 바꿔서 추월을 할 때 더 그 가치가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자주 시승을 하는 지금 자유로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시속 제한 속도인 시속 90km까지는 금세 속도를 올려주고요.
이렇게 엑셀을 딱 차주면은 순식간에 시속 100km를 넘어가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운전을 하면서 출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쉽게 갖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300마력 중후반대, 거의 400마력에 임박하는 그런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성능은 상당히 강력한 편에 해당을 하고요. 엑스드라이브가 전해주는 이 구동력 배분을 통한 이 안정감, 고속에서의 안정감도 뛰어난 편이고, 이렇게 차선을 급격하게 바꿔봤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금방 자세를 다시 잡아주는 이런 모습,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차선을 바꿔주는 이런 모습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꽤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요 가운데 보이는 걸로는 스포츠, 에코 프로, 컴포트, 어댑티브 이렇게 4가지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누르는 거에 따라서 일반적인 스포츠 스탠다드하고 스포츠 프로, 스포츠 인디비주얼로 세세하게 세팅이 가능하고요.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도 에코 프로 스탠다드 그리고 에코 프로 인디비주얼로 한층 더 세세하게 이렇게 세팅을 바꿀 수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어댑티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주행 상황에 따른 예측적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브랜드로 따지면은 스마트 모드에 준하는 그런 세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어댑티브 모드를 해보면은 이 변화가 굉장히 기민합니다. 일반적으로 컴포트나 에코 프로 모드로 주행을 하듯이 주행을 하면은 엔진음이나 배기음도 굉장히 낮아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스티어링 휠의 반응이라든가 엑셀의 반응도 굉장히 매끄럽게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면은 컴포트 모드나 에코 프로 모드에서 주행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고 또 매끄러운 그런 주행 감각, 핸들링 감각을 보여주는데, 엑셀을 조금만 밟아주면은 이렇게 바로 스포츠 모드에 준하는 배기음 그리고 거친 엔진의 반응, 굉장히 순식간에 무거워지고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이런 핸들링 반응도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스포티한 세팅으로 맞춰두고 일반적으로 많이 주행을 하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편안하게도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야누스 같은 그런 매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차를 시승하는 동안 그리고 지금 촬영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즐겁게 시승을 했습니다. 기름 게이지가 꽤 빠르게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줄어드는데, 운전을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저에게 전달을 해줬다는 거죠. 이 차가 전달해주는 이런 즐거움, 강력한 이 퍼포먼스, 그리고 뒤에서 저를 자극해주는 이런 강렬한 배기음,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고성능 모델을 시승할 때처럼 엑셀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운전자에게 굉장히 재미를 전달을 해주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이 차 스포츠 쿠페라고 하는 이 차의 컨셉트에도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성능이고, 또 그에 걸맞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지금까지 더 강렬해진 디자인, 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매력으로 똘똘 뭉친 새로운 4 시리즈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데일리로 쓸 수 있는 420i, 그리고 완전히 고성능에 집중을 한 M4, 그 사이에서 이 두 가지 매력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차가 이 M440i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가격대도 정확하게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420i 같은 경우에는 5,960만원, 과연 6천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고, M4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 1억 3천 정도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죠. 이 M440i 같은 경우에는 8,190만원, 8,20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절묘한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M4를 선택을 하기에는 데일리가 걱정이 되고, 420i를 선택을 하기에는 그래도 스포츠 쿠페인데 조금 더 강렬한 성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 M440i 엑스드라이브 쿠페가 여러모로 정말 높은 만족도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다른 동급 비슷한 급의 이런 고성능 라인업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다들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 차가 지금 상황, 이 시대에서 마지막으로 누릴 수 있는 고성능 스포츠 쿠페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못 잊어, 휘발유 못 잊어, 고성능 못 잊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신형 4 시리즈 그리고 M440i를 꼭 한번 경험을 해 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